사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물론 그 재활을 하는 게 환자의 영역인데 그게 온전히 환자의 영역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술할 때 이 환자들이 그 운동을 잘 하도록 의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막을 푼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너무 많이 풀어놓으면 나중에 근육 힘이 떨어지겠죠. 그냥 생으로 운동을 할 때 보시면 까치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누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그 압력이 전부 다 관절로 갑니다. 근데 뒤쪽 이게 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보이세요? 예. 이게 발목이고 여기가 발등이고 이게 다리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누르는데 뒤쪽에 아킬레스건이 있겠죠. 그럼 이 아킬레스건이 타이트할수록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발목 관절에 압력이 더 가겠죠. 이 컴프레션 포스가 이 뒤가 타이트하니까, 그죠? 이 뒤쪽이 타이트하면 한데 이거를 당기면 얘가 더 잡아 당기니까 압력이 엄청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에는 압력이 되게 안 좋습니다. 압력이 에너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수술할 때 그렇게 적절하게 풀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재활을 용이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과도한 압력을 안 받게 해서 여러분들 관절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장기적으로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의사의 영역인 거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환자한테 운동 열심히 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를 그 환자들이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재활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2주에 한 번씩 그 속성하시고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2주에 한 번씩 저한테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희 그 팀하고 항상 재활을 하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 보는 겁니다. 교육도 하고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매번 재활을 하실 때마다 그 재활 상태가 저한테 다 그 보고가 돼요. 우리가 다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니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수술한 본인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수술만 해놓고 나머지는 모든 걸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수술을 할 때도 재활을 잘 하고 또 재활하면서 관절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고 또 환자분들이 재활을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그를 잘 같이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술하시기 전에 3차원적인 종아리에 3차원적인 변형이 있다.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른데 다음에 제가 그 비슷한 케이스 제 옛날에 수술했던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속성 연장으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속성 연장으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레이튼으로 해야 돼요. 레이튼이 수술하기 전에 그런 변형이 심한 환자들한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그렇죠. 다시 붓죠. 근막 수술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계속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게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를 다 뭐 이렇게 풀어놓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풀어놓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해줘야 되고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너무 느슨해지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다 재생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종아리 그 연장하고 그 속성 때는 런지를 하죠. 그 프리사이즈 때 런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런지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재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종아리 연장에서는 무릎 펴는 거하고 까치발이죠. 그죠? 근데 일단 까치발부터 이야기를 하면 까치발은 운동을 진짜 열심히 안 하면 대부분 생겨요. 근데 까치발을 누를 수 있는,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재활 방법 중에 제일 효과적인 게 런지입니다. 자기 체중으로 누르는 거거든요. 제일 효과적이에요. 근데 속성 연장은 그 체중 부하를 완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성 연장이 그런 재활 면에서는 그 프리사이즈보다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일어서서 누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 열심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드 맞아요, 그죠? 보드.
옛날에 이제 보드도 많이 탔죠. 보드가 런지입니다. 보드가 똑같은 원리에 내 체중으로 발목을 위로 꺾는 운동이죠. 그래서 런지는 중요하고 런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그냥 흘려버리세요. 너무 심하게 해서 발목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조금 조절을 해야겠죠. 왜냐면 그 런지를 하는 것 자체가 발목 앞쪽을 이렇게 누르는 힘을 이렇게 발목 앞쪽이 눌리는 힘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런지를 하실 때 내가 수술하기 전 정도의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 런지로 30도, 40도까지 간 데서 나도 무조건 가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수술하기 전에 이게 발목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그거 보시고 그 정도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예,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예, 그거 말고 뭐 다른 문제 생길 건 없죠. 동은 한 3cm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갑니다. 근데 3cm가 넘어가면 근육들이 본격적인 텐션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3cm부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근데 3cm 이전부터 신경을 쓰셔야 그 이후도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3cm까지는 운동 안 하고 그 이후로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근막 수술을 하게 된 거는 그 최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이 경험이 질병 치료하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이런 미용 그 수술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용 수술하는 분들한테는 원래 기능이 정상이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저는 이제 희귀 난치성 질환들을 많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서 이제 근막 심한 경우에 근막을 트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이제 경험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근막을 트면 연장할 때 굉장히 좋구나. 그리고 결과도 좋고 장기적으로도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됐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좀 수술하기 전에 타이트한 분, 키 수술 하기 전에 타이트한 분 위주로 아니면 고연장하는 분 위주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이제 그 시점이 지나서는 이 한 분들하고 안 한 분들이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활팀에서도 그런 같은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너무 그 연장 길이가 적은 경우 말고는 루틴으로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절을 보호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발목 관절을 보호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다리라도 저는 틉니다. 제가 하면. 대부분 생기죠. 대부분 생기는데 이거는 까치발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종아리를 연장하면 발목 관절이 이렇게 근육이 당기면서 내려가는 게 까치발이잖아요. 허벅지를 하면은 이제 고관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관절의 굴곡근이 잡아당기면서 골반이 기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치발 하듯이 허벅지 연장할 때는 고관절 스트레칭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없어집니다. 아주 드물게 그 수술하고 1년 넘어서도 그런 전방 경사가 남은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수술적으로 또 풀어서 해결할 수 있죠. 2차 수술 후에 안마의자나 종아리 마사지, 지압 슬리퍼를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마의자, 종아리 마사지기, 지압 슬리퍼 다 사용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뭐 마사지기는 그게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또 엄청 또 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하시는 건 괜찮아요. 박사님 수술하고 나서 재활 운동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재활이 지나고 나서 몇 년 뒤 운동을 전혀 안 하면 근육이 원래 값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까치발이 또 갑자기 생긴다든지 아니면 재활 기간 동안 성실하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술 후에 시간이 지나면 뼈도 완전히 이전 뼈랑 똑같다고 들었는데 수술 전 사람과 수술 후 사람 거의 10년 후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아무튼 타고난 것 다 몇 센치 늘리긴 했으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나요?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뼈도 100% 자기 뼈랑 똑같아지고 재활을 열심히 하면 근육도
맞춰질 수 있는 거라면 운동 능력 저하라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이유로 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뼈하고 이제 근육하고 그 분리를 하면 뼈는 어, 얼마나 잘 만드느냐의 싸움이지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원래 뼈하고 똑같다. 그거는 이제 아실 테고 근육은 그렇진 않습니다. 살코미어라고 그래요. 살코미어. 살코미어의 구성이 이제 액틴 마이오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장이 될 때 이 살코미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동물 실험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런 살코미어가 새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연장이 되면 근육이 다시 재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뼈처럼 온전히 자기 것만 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파이브로시스, 흉터 조직들이 끼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많이 연장하면 연장할수록 그런 거기 때문에 근육은 뼈와 달리 100% 똑같은 조직은 아니다. 그래서 종아리 허벅지 할 때 그 어떤 선택의 기준은 회복 기간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허벅지는 좀 빠르죠, 그죠? 두 번째는 운동 능력 회복에 대한 중요성. 내가 운동 능력 회복에 좀 더 진심이다. 그러면은 허벅지가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율. 비율은 비율은 많이 오해하시는 게 무조건 종아리를 늘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쪽을 연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 한쪽이 짧아 보입니다. 허벅지를 하면 종아리가 짧아 보이고 종아리를 하면 허벅지 짧아 보이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고 그걸 분석하진 않잖아요. 그냥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비율이 이상하다 안 이상하다를 판단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한쪽만 해도 괜찮은데 수술하기 전에 상대적으로 허벅지가 긴 분이 있고 허벅지가 짧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술 전에 비율을 보고 이 정도 비율에서는 허벅지만 연장했을 때도 아주 비율이 나이스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비율 관점에서 어느 쪽에서 그러면 나을 것이냐 이거는 이것을 보고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해드립니다.